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정리 반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다룹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한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인데요. 사건 자체가 잔혹한 만큼 자극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전말을 정리하고 우리 일상에서 어떤 안전 점검이 가능한지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사건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콘텐츠가 아니라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2026년 1월 16일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40대 남성으로 전해졌고 흉기에 의해 머리와 목 부위 등의 중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1월 18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국 구속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침입 방식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으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용의자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공동현관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현실에서 공동현관 보안은 생각보다 취약해지는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오는 방식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택배와 배달이 잦은 시간대에는 주민들의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도 하며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상대가 유니폼이나 택배 물품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으면 판단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자는 바로 이런 생활 패턴의 틈을 노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도 정리해보면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외출 중이었고 용의자는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어머니를 결박하고 폭행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생깁니다. 흉기가 사전에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확보한 것인지, 침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결박과 협박의 순서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사건 전후에 어떤 연락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같은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계획성 여부나 범행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입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용의자 어머니의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진술은 현재 시점에서는 용의자의 주장이고 수사기관은 주장과 사실이 일치하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신저, 주변인 진술, 과거 신고, 이력, CCTV, 이동 동선, 그리고 사건 당일의 행동 흐름 같은 것들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과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동기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구속이 결정된 이유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속은 단순히 사건이 중대하니까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대표적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자료가 아직 많고 사건의 전후 사정이 더 정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디로 진행될까요? 통상적으로는 현장 감식 결과와 부검 결과가 먼저 중요하게 정리되고 통신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사건 전후의 검색 기록, 메시지 내용, 위치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특정 인물과의 접촉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와 주변의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이동 동선, 출입 방식, 사건 당시의 행동 흐름이 구체화됩니다. 동시에 주변인 조사로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 실제 갈등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던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사건이 우발인지 계획인지에 대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이후 혐의가 정리되면 검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구체화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며 형량이 판단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건 불안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택배기사 위장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장면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키우기보다 생활 습관을 정비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첫째로, 문을 열기 전에 인터폰 화면이나 도어비로 상대를 확인하고, 택배라고 해도 문을 바로 열기보다 문 앞에 놓고 가달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공동현관은 따라붙기가 가능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문이 열릴 때 뒤에 낯선 사람이 함께 들어오려 하면 바로 제지하거나 경비실에 연락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셋째로, 집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시간대가 있다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들이지 않는다. 문은 체인을 걸고 대화한다. 위협을 느끼면 문을 열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한다. 이런 원칙은 사건이 없을 때는 과하다고 느껴지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생명을 지키는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위협 상황에서의 핵심은 설득이 아니라 시간 벌기입니다. 문을 열고 상황을 풀려고 하기보다 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의 상황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범죄자는 조용히, 빠르게, 통제된 상황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통제 자체를 깨는 게 현실적인 방어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월 16일 발생했고 1월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피의자는 구속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골격만 존재하고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는 수사로 더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확대하기보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동시에 내 집의 현관과 공동현관에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불편하고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공포가 아니라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 앞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에서 새로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자극 없이 정확하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현관 대응 원칙만큼은 꼭 공유해주세요. 이슈정리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